안녕하세요. 10학번 곽의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열심히 산 것 같아서 교수님께서 저한테 열심히 산 것 같은 이야기를 좀 해보라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가 나도 사람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결혼 전, 결혼 후 이제 현재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결혼 전에 사실은 저희 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 8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위로 언니가 있었고, 오빠가 있었고, 동생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이제 믿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살고,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까, 그렇게 생각만 맨날 했어요. 말은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말을 안 하니까 관찰력도 심화되고, 집중력도 심화되고. 근데 이제 또 불안과 강박도 심화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막 방바닥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턱을 잡고 막 자던 사람, 다른 사람은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 문턱 잡고 자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불안했던 이제 학창 시절을 이제 보냈는데, 만화책을 제가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만화를 막 쌓아놓고 보고 막 살다가 이제 학교 돌아오면 만화를 많이 보고 이제 학창 시절, 네네. 만화 봤어요. 많아요? 불안한 학창 시절을 잘 보내고 이제 대학을 갈 생각을 했는데, 대학을 그때는 82년도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계산이 나오네요. 그래 그때는 대학을 가도 친구들이 뭐 전문대 가고 그래도 취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서울 가서 미용실을 대모님께서 이제 하시면서 한 4, 5년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미용실도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내려와가지고 아버님이 아파가지고 고향에 내려와서 아버님 옆에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다행히 이제 직장 좀 튼튼한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다가 아기가 바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바로 생겼는데 제 생각에 아기가 내 뱃속에 있으니까 내 말을 제일 잘 듣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태교를 해놓으면 확실히 나중에라도 내 말을 잘 듣겠다 하고 나서 이제 그 가배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이제 태교를 확실히 시켜놨는 더니 초등학교 들어가고 한 몇 개월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제가 기다렸어요. 딱 돌아오는 시간에 기다려주니까 애가 안심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 끝나면 밥 먹고 피아노 학원 다니고 미술 학원 다니고 이제 자기 세상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할 일은 자신이 하자 열심히 애가 이제 사는 거 딸 둘 낳는데 이제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 애들을 그렇게 키우고, 제가 여기 이제 썼어요. 제가 배우고 익혔던 그 10년 동안에 평생교육원에서 배우고 익혔던 걸 제가 이제 적어놔 봤어요. 사실 성폭력 상담사도 저도 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평생교육원에서 이렇게 다 잡학한 다식을 하다 보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원디대를 만나게 됐고, 우리 이경욱 교수님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배우는 과정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지역 아동센터 가가지고 미술 놀이를 이제 하다가 제가 주체가 아니니까 이런 시간들이 지역센터 계획에 의해서 딜레이되고 이러니까 저도 주체적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그때부터 했어요. 그리고 또 했던 게 그때 하나원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지금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원 교육 끝나고 돌아오면 이 사람이 어디에 거주할 것인가를 정해지면 거기까지 데려다 주는 봉사활동도 좀 했어요. 왜냐하면 북한 이탈 주민 지원센터를 그때는 전라남도에서는 수녀님들이 천주교 재단에서 맡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천주교 봉사활동을 좀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이제 봉사활동도 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웅진 싱크비 홈스쿨 이제 교사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교사를 재밌게 하다가 또 대학원을 가고 싶어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이제 5시간, 8시간 책을 봤더니 디스크가 이제 발병을 했어요. 나이가 한 50이 넘었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이제 디스크가 발병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관절경도 양쪽 다리 또 다 이제
시술하고 이러니까 한 3년을 이제 병원에 이제 생활하고 재활 치료도 하고 서울도 왔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제가. 그때 이제 그 우울한 날이 이게 되면서 우리 이경우 교수님 찾아가서 울고 불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이제 많이 드리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울증이 생겨갖고 옛날에 양재 사범교육 과정을 배웠던 그걸 생각해갖고 다시 쿠션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그 패턴을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집 1층이 좀 비었어요. 조그만한 게. 그래서 1층에다가 중고 미싱 한 3대 사고, 오바르크 한 대 사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정리하면서, 그 근처에 이제 영세민 아파트에다가 홈패션 무료 수강을 이제 붙였어요. 이렇게 1명, 2명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고 하면 사회적 기업의 토대가 될 수 있고, 사회적 기업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협동조합 5인 이상 조합원을 이제 구성해서 설립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겠다. 그래가지고 사회적 기업 육성가에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만만하스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고용 지원을 받아요. 한 50% 정도. 근데 고용 지원을 받는 대신에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되고 또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이 아까 말씀드린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민자, 또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기본이고 여러 가지 막 굉장히 많아요. 아시다시피. 그런 분들한테 사회적 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2가지 이제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만든 물품, 유아네일이라든가 또 베네쪼고를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써져 있는 살로메 미혼모의 집, 도담의 집, 선모의 집 이런 데 가가지고 저희가 만든 물품을 기부하겠노라고 기부 협약서를 이제 제출하고 사회적 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인증도 받고 그런 과정이 쉽지는 진짜 않았습니다. 특허도 냈고, 직접 생산 공장 등록 품목 하나하나마다 다 등록하는 서류 오면 점검 오면 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이제 품목이 많으니까 고생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면생리대도 만들어갖고 식약처 인증받는데 2년이 이제 걸렸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만든 거 기부하고 지역 아동센터 가서도 이제 면생리대 만들기. 우리가 요즘은 초경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회용 생리대를 많이 하면 거기 발암 물질이 많아요. 흡수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초경이 빠른 데다가 오래 하니까 이제 불임까지도 이어간다는 논문을 근거로 해서 면생리대를 만들었고 면생리대는 꼭 식약처 인증을 의약외품 인증을 받아야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받는데 2년 걸려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처음부터 이 기부나 취약계층 상대로 고용하고 기부하겠노라고 했던 그런 이력을 이제 사업 계획서를 좀 써가지고 기아 자동차에 냈더니 코로나19 극복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갖고 많지는 않지만 한 1,000만 원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걸로 전국의 미혼모 센터 44곳 하고 또 저희가 이제 항상 독립군에 대한 뭔가 빚진 느낌의 고려인 마을에도 좀 기부도 하고 여러 가지 좀 했었던 기억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에 우리가 처음에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막 별거를 다 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저는 19년부터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유한A 만들던 오가닉 원단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마스크 만들어가지고 이제 기부하면서 이걸 판매 등록을 했더니 나중에는 없어서 이제 못 팔았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한 4년 동안에 기부 행위를 좀 했더니 이제 사회적 기업 공로상을 순천시장님이 주셔가지고 또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은 사회적 기업을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도 부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어려운 코로나 시기도 지났고 계속 고용 유지는 해야 되지만 50% 유지 지원 받으면 나머지는 뭐 4대 보험부터 여러 가지 이제 다 취약한 부분이 저도 취약 계층이 좀 됐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취약 계층이면서 취약 계층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회적 기업 대표로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취약 계층 저희 조직이 고령자 한 명 미싱사 있고 또 베트남 결혼 이미자가 또 미싱사가 한 명 있고 그 청년들이 2명 있어요. 제품 품질 관리사 한 명하고 이제 총무 한 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베트남 이민자가 어떤 사람 말을 잘해요. 근데 이제 말을 못하는 지금 우리 미싱사가 지금 있어가지고 한 달에 2-3번이면 돌아가면서 이제 결석을 해요.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봉제업 특성상 먼지가 많이 나지만 우리는 이미 KF94를 착용하고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일하는데도 꼭 그걸 착용을 하거든요. 근데도 이제 기침이 자꾸 막 안 나오니까 어느 날은 내가 이제 가끔씩 금요일 5시에 동네 병원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다 진찰을 받고 약 타가지고 또 근처 마트 데리고 가고 그 전복 10마리하고 그 생닭하고 황기랑 여러 가지 우리 그거 뭐 해먹는 그 보양식 해먹는 그거에다 다 싸가지고 금토일 해갖고 꼭 먹고 그리고 와라 그러면 나아요. 그러면 나으면 또 한참 가다가 또 그러고. 근데 이제 어느 날은 또 아기가 아프다고 문자를 보내요. 저한테 보여줘요. 그 어린이집에서 아기가 아프니 그 해열제를 먹여도 안 낫는다. 병원을 가야 된다. 그래서 한 달에 이제 2-3번은 아기가 아파서 안 나오고 본인이 아파서 안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기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갖고 동네 병원에 가갖고 정확한 이야기하고 꼭 한 달에 일주일 이상, 10일 이상 이게 병원 약을 먹고 있는데 괜찮겠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아이들은 친구들끼리도 전염도 되고 우리 약간 약한 그런 세균성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보양식 챙겨갖고 주말에 같이 먹고 저기 하라고. 제가 아팠었던 그 기억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이 취약계층하고 같이 나도 취약계층이고 얘네들도 취약계층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할 말은 많았는데 제가 너무 짧게 끝나야 된다는 생각에 그냥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